중국발 황사가 전국을 덮치면서 11년 만에 황사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특히 이번 황사는 흙먼지와 함께 다량의 오염물질도 끌고 왔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황사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과 올해 황사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9일 화요일에 전국적으로 황사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게 안개라고 해도 믿을 만큼 하늘이 뿌옇고 또 차에도 노랗게 먼지가 내려앉았는데요. 이게 실제로 얼마나 심각했나요? 29일이었죠. 백령도부터 이제 새벽서부터 이 황사 농도가 높아지기 시작을 해서 아침 7시엔 거의 전국적으로 황사 경보가 발령이 되었죠. 환경부에서 측정한 자료를 보면은 가장 높았던 곳이 광주로 세제곱미터당 1985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고요. 예. 대구가 1348, 전남이 1316, 경남이 1260, 전북이 1247, 충남이 1069 마이크로그램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나빴던 것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황사를 관측을 할 때 10마이크로미터의 미세먼지를 측정을 하는데 네. 10마이크로미터의 미세먼지가 81 마이크로그램을 넘으면 미세먼지가 나쁨이죠. 그리고 이제 151 마이크로그램을 넘으면 매우 나쁨이 되는데 이번엔 뭐 나빴던데 저보다 1000 마이크로그램이 다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심했던 것이죠. 제가 같이 근무하는 우리 예보자가 이렇게 황사 농도가 높았던 건 자기는 처음 본대요. 그 정도. 그 친구가 실제로 이제 예보관 생활이 8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8년 만에는 제일 강한 황사가 이번에 들어온 거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를 제한 전국에 황사 경보가 발령된 겁니다. 네. 미세먼지 매우 나쁨 수준의 거의 10배 정도가 되었다는 건데 최근 10년 이래 최악의 대기질을 보였던 거네요. 그런데 이번 황사에서 특히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이 초미세먼지가 높다는 부분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 저 황사가 발생을 해서 북서풍을 다 우리나라 들어오게 되면은 모래먼지가 위주가 되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는 높아져요. 그러니까 10마이크로미터 이상 그 정도는. 그러나 이제 초미세먼지 2.5 마이크로미터 이 정도 농도가 낮아요. 예.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이 가벼운 것들은 저 날아가 버리거든요. 근데 이번에 황사는 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초미세먼지도 굉장히 높았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은 황사가 중국에 쌓여있던 대기 오염물질을 함께 끌고 왔기 때문입니다. 네. 초미세먼지가 75 마이크로그램, 이제 세제곱미터 당이죠. 이상이면은 아주 매우 나쁨에 해당이 되는데요. 29일 초미세먼지 농도는 제주가 237 마이크로그램, 경남이 217, 전남 214, 경기도가 213, 경북이 204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보다 최소한 3배 이상 더 나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바람이 불면서 이제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미세먼지 특보가 다 전국적으로 발령이 됐고요. 예. 다만 이제 어제 오후부터 바람이 좀 더 강해지면서 서울 포함한 중부지방은 좀 더 보통 수로 회복이 됐는데 중남부 쪽 지방으로는 이제 계속 초미세먼지가 나쁜 상태를 보였죠. 예. 황사가 중국의 대기 오염 물질까지 끌고 와서 초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 유해 중금속 농도도 치솟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였나요? 네, 일단 황사는 이제 베이징이나 뭐 청두, 텐진, 뭐 상하이 중국의 동북 연안 그 공업지대를 지나면서 이 지역에서 발생한 실리콘, 카드뮴, 납, 알루미늄, 구리 이게 이제 미세 중금속 가루거든요. 이런 예. 것들을 잔뜩 포함해서 날라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모래가루가 아니죠. 중금속 분질이 섞인 모래 먼지가 된 것인데요. 예. 환경부 에어코리아 29일 오전 공개된 중금속 농도를 보면 말이죠. 납의 2시간 평균값은 30 나노그램 세제곱미터당입니다. 네. 이었고요. 이게 왜 심각했냐면 1년 평균값이 11 나노그램이거든요. 네. 거의 3배 가까이 높은 것이죠. 예. 이렇다 보니까 건강에 해로운 것은 물론이고요. 산업체에도 아주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고 특히 정밀기계라든가 반도체 산업의 불량률을 매우 높입니다. 또 항공기 운항에도 큰 영향을 주는 등 피해가 매우 컸죠. 그렇군요. 네. 이번 황사는 건강에 해로운 오염물질까지 잔뜩 포함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이렇게 최근에 유독 강력한 황사가 계속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황사는 그 발원할 수 있는 지역이 이제 넓으면 넓을수록 황사는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사막 화면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중국 북부 지역의 사막화는 아주 심각할 정도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끊임없는 개발로 인해서 산림이 파괴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황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여기에다가 이제 올해는 1월 중순 이후부터 황사 발원지인 중국과 몽골의 기온이 평년보다 약 5에서 6도가 높았어요. 네. 또 눈이나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거든요. 이러한 조건들은 황사가 아주 발생하기 매우 좋은 조건입니다. 또 중국의 사막화가 심해지고 기온이 상승하는 원인으로 최근에는 황사 발생이 여름을 제한 전 계절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우리나라가 2번, 올해 1월에 2번이나 황사가 발생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저희 K웨더에서 예측한 결과 올 봄에 2에서 3회 정도 황사가 더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강한 황사도 한 차례 정도는 있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네. 맑고 깨끗한 공기에 대한 소중함이 유독 많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개인 위생 수칙 잘 지켜서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